안녕하십니까. 혈액암 환자의 항암 치료 준비하기란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하게 된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박미경 간호사입니다. 예기치 않은 혈액암 진단과 진단 시 바로 시행되는 항암 치료들은 환자 보호자들로 하여금 참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오늘 이 강의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혈액암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혈액암이란 혈액을 만드는 조혈기관,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절, 림프기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서 백혈병, 다발골수종, 림프종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혈액암들은 대부분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혈액암의 종류에 따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항암전 준비사항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항암 치료와 이를 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외래에서 진행되는 항암 치료의 경우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6시간까지 진행되기도 하고 이번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의 소요가 되므로 일과 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휴직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외래 통원 시 병원 방문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항암 치료 후 퇴원 시 집에서 식사와 집안일, 육아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후 집에서 면역 저하 등과 전신 쇠약감으로 예전처럼 생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치료 중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 중 변화된 몸 상태에 맞게 물품을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입원 시 진행되는 항암 치료의 준비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림프종과 다발골수종의 경우 외래에서 항암 치료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백혈병 항암 치료의 경우 간해유도요법과 공고요법의 항암 치료는 입원에서 투여받게 됩니다. 이런 항암제들은 항암제 조합에 따라 입원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항암 시작과 회복 시까지 한 달간의 정도를 입원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후 골수 기능 저하에 따른 물품도 맞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회용 마스크와 깨끗한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감염원과 비말 감염으로부터 환자분을 보호해 줄 것이며 깨끗한 슬리퍼는 먼지가 묻지 않은 깨끗한 슬리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준비해 주셔서 혈소판이 낮아졌을 때 낙상으로부터 출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면용품으로는 미세모의 칫솔이 필요한데요. 혈소판이 감소되었을 때 출혈로부터 환자분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약과 샴푸, 바디워시는 작은 용량으로 준비해 주셔서 빨리 사용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샤워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타월을 준비해 주셔서 거친 타월을 사용해서 피부의 표면에 상처가 나는 것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의 경우 전기면도기와 경구 피임약, 생리대, 그리고 각 티슈와 물티슈, 자욕대야가 필요합니다. 전기 면도기는 일반 면도기에 비해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어서 피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경구 피임약은 폐경 전의 여성들에게 생리 기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루마기 휴지 대신 각 티슈를 사용하여 피부 손상으로부터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욕대야는 면역 저하 시 항문 손상으로 인해 항문 감염으로부터 발열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욕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시 자욕대야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회용품으로는 종이컵과 일회용 팩이 필요한데요. 종이컵은 다수 사용할 수 있는 컵 대신 한 번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종이컵이 필요하게 됐고 일회용 팩은 구토물 처리에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병원 생활 동안에 환자분들은 정서상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미용품으로 책과 필기구, 태블릿, 충전기, 이어폰 등을 준비해 주셔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용품으로는 안대와 기마개를 준비해 주셔서 밤 동안의 수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고 롤링 테이프는 항암 치료 후 탈모 증상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제거하기 위해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보호자가 사용할 준비물로는 역시 환자로부터 감염을 보호하기 위해 일회용 마스크와 깨끗한 슬리퍼가 필요하며 세면용품으로는 샴푸, 바디워시, 치약, 칫솔, 드라이기 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쓰신 샴푸와 바디워시, 치약, 칫솔 등은 환자와 겸용해서 사용하실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제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용 침구와 여벌의 옷, 여벌의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보호자분이 드실 반찬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제와 수세미는 보호자분이 사용하는 그릇들을 세척하는 데 필요하게 되겠고요. 취미용품으로 역시 책과 필기구, 태블릿, 충전기, 이어폰 등을 준비해 주셔서 보호자 역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입원 물품들이 준비가 되면 면역 저하 병동에 입원하게 돼서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한 달간의 치료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항암 치료 시작과 동시에 골수 기능이 저하되어 백혈구랑 면역 수치가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수 기능이 회복이 되면 보통 한 달 뒤에 퇴원하게 되는데요. 입원해 있는 동안에 골수 기능 저하에 따른 면역 저하가 시작되기 때문에 환자를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감염 예방 활동을 실시해야 됩니다. 병실 내에서는 환자와 주 보호자, 의료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환자 접촉 전 보호자와 의료진 모두 손 씻기를 시행해야 됩니다. 물과 비누로 손 씻기를 시행해야 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씻기를 시행해 주십시오. 병실 내에서는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식사와 음식 섭취가 제한되기도 하며 사람을 통해 균이 전파되기 쉬우므로 면회 자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통한 감염 예방 활동으로는 항암 화학요법을 시작함과 동시에 세수, 양치질, 샤워, 손 씻기 등을 매일 시행해 주십시오. 환자는 기상 시, 식전, 투약 전, 배뇨와 배변, 그리고 중심정맥관을 만지기 전에 손 씻기를 시행해야 됩니다. 항암제로 인한 머리카락 탈모 증상은 2, 3주 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항암 시작 전에 탈모 증상과 모낭염으로부터 보호 위해 이 미용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미용은 완전히 머리를 제거하는 삭발을 말하게 됩니다. 손과 발톱은 너무 작게 자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손과 발톱을 너무 작게 자를 경우에는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손상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암 시작함과 동시에 구강가글을 시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구내염으로 인한 감염과 입안의 상주균으로 인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강가글을 실시해야 됩니다. 하루에 4번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시행해 주셔야 되고 하는 방법은 미세모 칫솔로 이용한 양치질 후 생리식염수나 클로르헥시딘 용액으로 가글 후 뱉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팁은 가글 후 30분 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역 간호는 하루에 2번 시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면역 저하로 인해 항문 손상으로 인한 발열과 치액으로 인한 발열을 예방하기 위해 자역 간호를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면역력 저하 또한 음식물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익힌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환자분은 병원에서 처방되는 적윤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면역력 저하 동안에는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과일들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두껍게 깎을 수 있는 오렌지, 귤, 바나나, 사과, 배 등의 과일들은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통조림 형태의 음식, 캔에 들어있는 음료수, 병에 들어있는 음료수, 밀봉된 과자와 밀봉된 빵은 섭취가 가능합니다. 조리 시 재료와 위생 상태를 알 수 없는 일반 식당의 음식과 배달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골수 기능 저하에 따른 출혈 예방을 위해 환자분들은 미세모 칫솔을 이용하여 양치질을 하고 혈소판이 낮기 때문에 치실과 이쑤시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치실과 이쑤시개는 잇몸이 자극되어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일반 면도기 대신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셔야 되고 가임기 여성 경우 폐경 전의 여성의 경우에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여 생리 기간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생리를 하시더라도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탐포는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변비를 예방하여 항문 열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되며 환자분들의 침상에서 이동 시에 침상 난간이나 수액거리 등에 부딪혀서 멍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 활동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해 보십시오. 병상에 입원해 계셔도 병동 내 걷기, 심호흡, 침상 옆에서 맨손 체조, 그리고 병동 내에 실내 자전거 타기 등으로 운동을 계획해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암 후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암 후 부작용은 항암제의 조합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그리고 항암제의 용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울렁거림과 구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울렁거림과 구토는 환자분에 따라서 입덧하는 것 같다, 다시 입원하는 것 같다가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너무 심해졌을 때에는 몸무게가 10kg 이상 감소하시는 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투여 전에는 울렁거림과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항구토제를 투여하게 되고 항구토제 투여 후에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의료진에게 알려서 다른 처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오심이 느껴질 때에는 심호흡을 해보도록 해보시고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하시고 음식은 잘 씹고 천천히 먹도록 해보십시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도록 하고 식사량이 너무 감소해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알려서 영양제나 영양보조식을 처방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항암제로 인해 점막세포가 자극을 받아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세균으로 인해 또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시작함과 동시에 입안을 청결히 유지해야 되며 가글을 실시해야 됩니다. 가글은 하루에 4번, 아침, 점심, 저녁 식후, 자기 전, 양치질과 구강 가글을 실시해 주십시오. 구강 가글을 하는 방법은 미세모 칫솔로 양치질 후 생리식염수와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하여 1분 정도 가글하다가 뱉는 것입니다. 클로르헥시딘으로 가글을 하고 나서는 30분 이내에 음식 섭취를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항암 치료로 인해 장 점막 세포로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잦은 설사로 항문 자극이 되어 항문 손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항문 손상으로 균 침입되어 2차 감염 발생하기도 하고 치액이 있는 환자분들은 면역 저하 기간에 치액으로 인해 또 발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욕간호를 실시해야 됩니다. 변비는 장 운동 저하로 인해 변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변비가 심해지면 장 폐색과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도록 하고 변비 증상이 혹시 3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의료진에 알리고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환자분 임의대로 생약이나 유산균 요구르트를 드시면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고 관장을 시술했을 때에는 임의대로 관장을 했을 경우에는 출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관장은 금지하게 됩니다. 의료진에게 알려서 적절한 변비약을 처치받도록 하십시오. 또한 항암 치료 후 문항세포에 영향을 끼쳐 2, 3주 내에 탈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탈모가 발생할 때는 머리가 걷잡을 수 없이 한 움큼씩 빠지게 되고 문항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암 치료 시작 시에 머리를 삭발하도록 합니다. 일부 항암제의 경우 신경계 기능 변화가 일으키게 되는데요. 소음, 발, 저림감, 무감각, 통증, 이명, 청력 기능 저하들의 감각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암 시작 시에 나타날 수 있지만 용량이 쌓여서 2차 항암 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신경계의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적절한 치료로 증상 악화를 예방해야 됩니다. 또 일부 항암제의 경우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이 받게 되는 다운로르비신, 그리고 이다루신, 빈크리스틴 항암제의 경우에 혈관 밖으로 새면 조직의 염증이나 피부 손상, 심했을 때는 피부 괴사까지 일으키는 항암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암 환자의 경우에는 항암제 전 필요할 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런 중심정맥관의 종류에는 히크만 카테터, 펑케스가 있고 말초삽입 중심정맥관, 팔 상완에 잡게 되는 PICC, 그리고 메리평포트, 케모포트가 있게 되겠습니다. 혈액암 환자분들이 받는 항암제의 경우 대부분 골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혈액세포의 기능의 저하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백혈구, 호중구 감소에 따른 감염에 대해서 알아보면 감염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회복에 치명적이게 됩니다. 감염의 증상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반응으로는 오한을 동반한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침, 가래, 호흡곤란, 인후통, 구내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뇨시 통증과 장염으로 인한 설사, 그리고 중심정맥관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 중심정맥관 부위에 부종과 발적, 통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저하 기간에는 환자분들의 이런 감염을 조절하기 위해 항생제와 항진규제들의 처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혈구 감소로 인한 빈혈 증상으로 피로감과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하고 이때 조절을 위해서 날마다 혈액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혈액 수치에 따라 농축 적혈구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수 기능 저하에 따른 혈소판 감소로 출혈의 위험성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에 작은 붉은 반점의 점상 출혈이 늘어나게 되며 피부에 이유 없이 여러 군데에 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점막 출혈로 인해 잘 멈추지 않는 코피와 입 안에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의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생리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후 경구 피임량 복용으로 생리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또 방광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홍차색의 소변과 위장관 출혈로 인한 검붉은 색의 대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는 감염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 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머무를 방은 방의 환기와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먼지가 안 쌓이도록 해 주십시오. 퇴원 전에 집의 환경을 확인 후 곰팡이가 있는 벽지는 제거 후에 꼭 다시 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은 환자에게 해로운 질병을 옮길 수 있어 한 집안에 잠깐 머무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냉난방기구와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은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자꾸 필터를 확인해 주시고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직접 청소하는 것은 안 되고 부득이 청소할 경우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조와 화장실, 싱크대는 습한 곳으로 곰팡이가 피기 쉬운 곳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퓨백제를 이용하여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을 통한 감염 예방으로는 환자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은 손 씻기를 자주 시행해 주셔야 되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가볍게 샤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서 퇴원했다고 하셔서 대중 목욕탕은 절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때 샤워하실 때는 때밀이 수건은 절대 사용하실 수 없고 샤워 후에는 피부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안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구강가글과 자욕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톱과 발톱은 상처 나지 않도록 여유롭게 주셔야 되고 내성 발톱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톱은 네모나게 잘라 주십시오. 혹시 퇴원하셨어도 그 전염성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퇴원 후 감염 예방과 체력 회복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모든 식품은 먹기 전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음식은 깨끗이 조리하고 가능한 빨리 섭취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음식은 익혀 먹고 외식은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조미료의 경우 케첩, 잼, 소금, 간장의 경우에는 최대한 낱개로 포장된 것을 사용하시고 낱개로 포장된 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조그만 튜브로 돼서 빨리빨리 교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판되는 과자와 밀봉된 빵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한 번 더 섭취하도록 하시고 항암 치료 후에는 홍삼이나 인삼, 한약재 등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약재들은 간에 부담이 되어 다음 사이클 항암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도록 않도록 합니다. 섭취 가능한 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익힌 음식은 모두 섭취 가능합니다. 김치찌개나 김치볶음, 된장찌개, 반찬으로 먹는 버섯볶음들은 다 가능하고 껍질이 두꺼운 과일, 바나나, 오렌지, 귤, 수박, 멜론, 사과, 배 등의 껍질을 두껍게 깎을 수 있는 과일들은 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통조림으로 형태로 된 참치캔, 스팸, 복숭아 통조림 등은 섭취가 가능하겠으며 멸균 우유와 일회용 포장이 된 슬라이스 치즈, 모짜렐라 치즈, 크림치즈들은 복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캔 형태의 음료수와 페트병 음료수는 섭취 가능하고 완전히 익힌 육류와 생선, 완전히 익힌 달걀은 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반대로 섭취 불가능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익히지 않는 음식의 경우에는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생선회나 육회, 생굴, 해산 멍게 등은 드시면 안 되고 생김치, 겉절이 형태의 양념이 익지 않는 음식은 섭취 불가능하겠습니다. 계란이 익지 않은 형태의 반숙 계란과 날계란은 섭취 불가능하고 일반 우유, 요구르트, 요플레드의 발효유, 그리고 통째로 먹는 껍질이 얇은 딸기, 포도, 자두, 토마토 등은 섭취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용량의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섭취가 불가능하고 대신 캔으로 포장된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제과점에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생크림빵과 샌드위치, 샐러드빵 등은 섭취가 불가능하고 앞서 말했다시피 한약재, 홍삼, 인삼, 뿌리 달인물들은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절대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항암 후 활동과 휴식을 통해 체력 보충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렬 에어로빅이나 달리기 등의 격렬한 운동은 피해 주십시오. 외출 후 반드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를 시행해 주셔야 되고 가족 구성원 중에 수두나 감기와 같은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접촉을 피해 주십시오. 혹시 같이 생활하는 가족 중에 감기와 같이 전염성 질환이 걸렸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방접종은 의료진과 상의하여 면역력이 회복될 때까지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또 혈소판 감소에 따른 출혈 예방을 위해 임의로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약은 꼭 의료진과 상의 후 복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를 심하게 푼다거나 긁어서는 안 되고 미세모 칫솔을 이용하여 양치질을 시행해 주십시오. 남자분 경우에는 전기 면도기를 이용해서 면도를 지속해 주시고 여성의 경우에는 탐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집에서도 대변을 못 본다고 해서 관장이나 가약 삽입 등의 침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퇴원 후 집에 생활하면서 혹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증상들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증상들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을 발생할 시 가지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의 계열의 약을 복용해보고 그래도 열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연락 후 꼭 병원에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정맥관의 부종과 통증, 진물 발생 시 의료기관에 연락해 방문해야 되며 멈추지 않는 코피와 잇몸 출혈, 혈류와 혈변 발생 시에 출혈 증상이 발생한다면 꼭 의료기관에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혈액암 환자의 항암 치료 준비하기에 대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